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성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 전에 일성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PC를 볼 상황이 안 돼가지고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대량거래, 쌍봉처럼 보일 수 있죠. 쌍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일까, 팔아먹고 끝난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팔아먹고 끝났는지, 아니면 뭐 조정인지는 세력 아니면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아니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차트 분석은 해봐야 되겠죠.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매도한 것 같다,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차트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승하기 전에 노력한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박스 돌파한 이후는 여기만 있죠. 여기인데 그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들은 요만큼이겠죠.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게 띄엄띄엄 거래량 있는 것들, 캔들도 커진 게 있죠. 캔들도 커지고 띄엄띄엄 거래량도 있는 것들, 그죠? 여기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량들이 많죠. 이만큼의 노력을 기울인 상태에서 그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이 노력이 한마디로 여기에서 피날레를 펼치고 시세를 분출하고 대량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다면 다 끝날 수 있겠죠. 근데 노력 기울인 거에 비해서 고점에서 나타난 행태는 아직까지는 그 양이 많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실익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치면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보긴 어렵겠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근데 일부는 끝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통째로 매집이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세력이라는 존재는 밑에서 매집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부 팔고 일부를 쥐고서 다시 조정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를 쥐고 내려가가지고 여기에서 팔아먹은 것을 여기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다 팔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는데 일부 팔고 눌러서 손절받아서 다시 올라가서 또 팔고 그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부 네, 물량을 장악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유통주수가 100이 있다 치면 뭐 70 정도 80 정도를 장악을 한 다음에 50은 묶어두고 30은 위에서 자 30%는 위에서 팔고 밑에 내려와서 손절받는 걸 20% 받았다 치면은 그럼 70이 되겠죠. 기존 50 들고 있는 거하고 올라가서 또 팔고 그 과정들을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 80을 가지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물량을 80%를 예를 들어 장악을 하고 유통주수에 50%는 계좌에 딱 묶어놓고요. 묶어놓고 30만 가지고 단타를 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올라가서 30%를 팔고 밑에서 손절을 다시 받고 30을 다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한 70, 20 정도 받았다 치고 또 올라가서 또 30을 팔고 또 내려오면 다시 손절 받고 다시 올라가면 또 물량을 팔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이제 고점 추세에서는 요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저점 추세선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렇게 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대량 거래가 빵 하고 터져버리면 그것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볼 때 제 견해에서는 그냥 봤을 때는 일부 팔았을 수 있는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매집이었다 아니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세력이 팔 때 팔고 세력이 손절 받을 때 손절 받아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통째로 매집했다 아니다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OX 게임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얘기다. OX 게임이 아니고요. 그냥 대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고점 자 여기인가요? 29.97 이게 상한가죠. 고점이 상따까리입니다. 상따까리. 여기도 고점이 상따까리거든요. 상한가 따까리입니다. 상한가 찍었다는 뜻입니다. 자,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죠? 자, 상한가를 찍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멤버십 강좌에서 영상 만들어 놓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기 손절시키로 내려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부 들고 있는 것을 여기 팔았다면 여기에서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아니면 더 눌러서 받으시겠습니까? 저렴하게 눌러서 받으면 받을수록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량거래 자리 뭐 키스마크 그다음에 깨지는 자리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심하게는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 내려가면 좀 많이 망가지는 거겠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 이하에서 공격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제가 KEC라는 종목을 열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보시면 고점 시간이 며칠 안 되죠. 고점 시간이 며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된 물량 팔아놓고 손절받고 팔아놓고 손절받고 올라가서 이게 거래량 어때요? 빵하고 터져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지고 있는 것을 일부 팔고 손절시키고 일부 팔고 손절시키고 올라가서 푸닥거리를 대량거래 터뜨려버리면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였죠. 이때 제가 참 몇 년도입니까 이게 2010년도에 했던 얘기네요. 2010년도에 했던 얘기인데 이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시는 보지 마세요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때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11,000원인데 주가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400원까지 갔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성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 치면 과하게 많이 눌러졌을 때 공격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차트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OX 게임으로 몰아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ST큐브 한번 볼까요? 자, ST큐브도 여기 고점이 상한가, 고점이 상한가입니다. 자, 고점이 상한가인데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그 상한가를 깨는 데까지 내려갔죠. 자, 깨는 데까지. 여기 손절 받아야 오늘 상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도 손절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최대 거래량 상따가리를 깨고 나서 반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거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는 것을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것을 대답하는 것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헤드앤숄더 고점 찍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고점 찍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은 언제든지 놓을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내일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떨어져 밀려서 끝나버리고 쭉 내려가면은 그걸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단정 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매집이라면 어떤 대응을 할까요? 잡아서 홀딩하면 되겠죠. 매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잡아서 수익 주면 팔아버리면 되죠. 그런데 또 매집 같다. 그럼 조정 들어오면 또 사는 거죠. 이렇게 대응의 영역이 있을 뿐이지 OX 답을 찾아서 그 답을 맞추기 게임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필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아무튼 좀 단정 짓는 거 말고 다양한 가능성을 늘어놓고 거기에 확률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